자, 그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결과, 지금 이제 공권력과 관련된 거예요. 행사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외포됐다는 얘기는 겁먹었다는 뜻이에요. 외포돼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군부 독재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때 그 신군부 세력이 그때 그 재산을 좀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뺏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던 일인데, 이에 외포돼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이거는 지금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하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해야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압적인 행위가 하였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의 1번 원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강박을 당해서 자기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기로 했다. 근데 나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는 10년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최장.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취소권을 행사 못하는 거지, 못 찾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무효를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무효 주장했는데 2번 다 졌고, 한 3번 소송했는데 3번이나 졌어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요. 예, 그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가 신군부 세력에게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권력의 핵심부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3번이나 했는데, 그때 우리 대법관님들은 정말로 당당했죠. 그 새롭게 권력을 잡고 진짜 막강했던 그 권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못 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권력 가진 자가 협박을 해서 재산을 주기로 했다.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배경 사건이 198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1991년도 7월에 이제 이때 세력을 잃은 사람이 1991년도 7월에 다시 세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자기 그때 당시 이때 뺏긴 재산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무효를 주장하는 건 영원히 무효 주장할 수 있거든, 시간이 안만 지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효를 주장하려고 소송했다가 계속 진 겁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결해야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요즘 같았으면 아마, 아니다, 요즘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자, 서로 첩관계 유지하다가 그 안에서 아기가 생겼네요. 그리고 첩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아기의 생활비라든지 그동안의 첩의 노력에 좀 뭐 위자료 정도를 주기로 한 약정이다라고 하는 건 첩관계를 유지할 목적의 약정이 아니라 첩관계를 끝낼 목적의 약정이죠. 그래서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금방 봤어요. 진정한 복수를 꿈꾸는 부인 사건이었죠. 그거 5번,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해야 된다는 회사의 내규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해외 파견될 때는 회사에서 해외 파견 보내고 체재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월급 다 주죠. 네. 3년 동안 파견 갔다 오면 그 파견 나간 기간만큼 돌아와서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근데 파견 나갔다 온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서 첨단 기술 배워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인접 회사에서 얘를 빼가려고 하니까 글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복귀 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판례가 그건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처음부터 해외 파견 나갈 때 네 돈으로 네가 공부하러 간 거 아니고 회사 돈으로 간 거니까
해외 파견에 소요됐던 경비의 회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6번도 도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한 물건의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그 재산을 조카에게 맡겨놓은 거야. 조카, 그 다음에 동생, 사돈에게 이렇게 맡겨놓은 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조카에게 맡겨놨는데 나중에 이분이 저기 어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추징금이 많이 나오니까 추징금 주려고 조카한테 돈 달라고 그랬더니 그 조카 되게 멋있어요. 아니 반사회적 행위로 비자금 조성해 놓고 그걸 나한테 맡겼는데 그 비자금 자체가 반사회적인 재물이니까 이걸 나한테 몰래 임치한 것, 즉 몰래 맡겨놓은 것도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못 줘요 그랬는데 우리 판사가 야 맡긴 것까지 반사회적 행위 아니니까 돈 돌려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하여튼 삼촌하고 조카가 멋있죠. 거기는 사돈도 더 멋있어요. 동생도 더 멋있고요. 이 집은요. 그래서 자기가 조카가 이렇게 딱 깨지는 거 보니까 그 애비는 뭐라는 거야? 우리 아들 놈 좋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맡겨놓은 거 있대 없대? 없다는 거야. 주 형은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빨리 좀 줘라. 추징금 내야지. 추징금 안 내니까 맨날 두들겨 패고 난리다. 좀 줘라. 그랬는데 저 있대 없대? 아, 나 받은 거 없대. 맡긴 사람은 줬대는데 받은 거 없대죠. 그 다음에 사돈도 더 재밌죠. 아우 나도 받은 거 없대잖아. 예. 그러다 나중에 그분하고 이제 같이 둘이 항상 이제 두 분이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먼저 1번 타자, 2번 타자였는데 이분이요. 1번 타자 가족들이 추징금 안 낸다고 그때는 가족들까지는 알고 그냥 혼을 안 냈는데 그 다음번에 며느리까지 잡아다가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니까 2번 타자 이제 이분은 아이고 나한테 2분 맞고 나면 항상 2분이 맞았거든요. 이제 나한테 난리가 났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동생하고 사돈이 더 큰일 난 거지. 왜냐면 그전에는 친척들은 안 때렸는데 요번엔 친척들도 갖다 때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서 돈 내놨다는 거예요. 그때서 아 집안 멋있는 집안이죠. 누구 집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집안 우리가 이제 파우더 패밀리라고 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의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사건이에요. 전통사찰이 있어요. 전통사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지가 갑이었어요. 갑. 근데 자신의 주지 직함을 을에게 팔고 있는 겁니다. 전통사찰 맞죠 이제? 네, 그래요.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거액을 받고 팔아요. 근데 여기 주지가 되려면 그 종교법인의 소속 종단에 임명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명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기서 승인을 해준 거죠. 이때 갑하고 을이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받고 팔고 사기로 했던 행위 저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 주지를 임명했던 행위까지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사람은 이거 팔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 아침에 대웅전 청소하고 오늘 아침에 연불도 이분이 다 했어요. 이분은요. 나갔는데 이분을 다시 되돌려 오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지. 왜? 이분 요즘 드라이 하거든. 이렇게. 네. 이분은 이제 아침에도 열심히 깎고 열심히 두들기고 청소도 다 하고 하셨다고. 이분 다시 오라 그러면 와, 나. 안 오죠. 저 아침마다 드라이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비록 그 후에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대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돈 다 줬어요. 돈 다 주고 이게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인 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돈 다 줬는데 물건 인도 청구하는 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번서부터 시작해갖고 16번까지 가로로 쭉 묶어보세요. 쭉 묶어보시면요. 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냐 유효냐 따질 때 일단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 투기 목적 또는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제집행 면탈, 투기 또는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닌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무효냐 유효냐 하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많이 다르죠. 그냥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된 부분 돌려달라고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 설명 듣고 계십니까? 밑에 뭘 그렇게 읽으십니까? 예, 그게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도, 그죠? 뭔가 좀 신의영이보다 조금 앞서가면은 공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설명 충분히 들으세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다는 얘기지. 좀 뭐라 그러나 야근수를 썼다 그러나 여우짓을 좀 했다 그런 거야. 이거는 누구나 강제 집행을 피하고 싶어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내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친구나 또는 동생 명의로 슬쩍 맡겨놓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만약에 이게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면 친구나 동생이 내 부동산 소유자가 돼버리죠.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잖아.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강제 집행당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건 다 면하고 싶어서 회피 활동을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또 하나는요. 투기 목적의 어떤 행위였다,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였다, 이거 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취급합니다. 투기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죠. 네.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가 뭡니까? 글자 차이라 그러면 그냥 안 놔둘 거니까. 그렇죠. 세금을 다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죠. 오늘 사서 내일 팔았대요. 그럼 그게 투기입니까? 오늘 사서 오늘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았다는 거야. 그게 투기예요? 오늘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았어도 세금 낼 거 다 냈으면 그건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샀다가 빨리 팔고 그러면 무슨 투기 활동을 해서 나쁜 놈 취급하니까 분위기라든지 인식이 좀 그런 거지. 전부 다 경제활동 잘하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사갖고 저녁에 좋은 가격에 팔고 이게 꼭 부동산은 안 된다는 게 뭐 어떤 법리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고 그 대신 세금 나오면 자기가 이득 본 만큼 세금 다 내고 그러면 그게 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부동산은 안 되는 거고 딴 건 다 되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상한 프레임 씌우는 거지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는 세금을 다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거야. 세금을 띄어먹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투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뭐 투기나 투자라든지 세금 포탈 행위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좀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법을 만들면서 민법 같은 걸 만들고 헌법 같은 걸 만들면서 법의 기술 내용이 그전에는 전부 의무 위주로 쓰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시민들이 권리 위주로 국가는 나에게 뭐 해줘야 되고 권력자는 나에게 뭐 해줘야 되고 우리는 니네한테 무슨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 가장 핵심인 거고 국가에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금은 안 내는 걸 정상으로 한다고. 이걸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세무서, 국세청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원 개발하고 과세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게 그네들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같은 거 이거 조금 덜 내고 하는 방법은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교육을 한다고. 그럼 걔네들 자기 업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자기 업무를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임행위 아니에요? 지네들이 해야 되는 게 세원 발굴해서 세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저 세금 걷어들이고 안 내면 강제 집행하고 이래야 되는 게 걔네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원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제 집행 면탈 목적 누구나 다 강제 집행은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능이고 그다음에 투기 목적의 행위하고 세금 포탈 목적의 행위는 같은 행위인 거야. 투기는 세금 포탈의 행위가 투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행위. 이것도 원래 자연적 질서 그대로 돌아가는 행위다라고 봐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와 그냥 무효는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긴 다 그거야. 11번 강제집행 면탈 목적, 10번이요. 11번 강제집행 면탈 목적, 상속세 면탈 목적, 그 다음에 13번에 보니까 주택개량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세입자 입주권을 15개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대죠. 이게 세금 포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것도 뭔가 금전 부담 안 하려고 한 거죠. 취지가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했대요. 지금 사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16번에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하게 되면 그 효과는 법률 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니까. 그런데 니은에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 그건 중요합니다. 급부가 이행이 된 경우에는 A의 두 번째 줄 이는 불법 원인급여가 됩니다. 줄칩니다. 그 불법 원인급여.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된다. 그 다음에 B도 봅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급부자는 어떠한 형태든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니까 법률행위는 무효고 그러니까 급여물의 소유권은 아직도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잔머리 무지하게 쓰죠. 근데 어떤 형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하고 그 결과가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디귿도 줄 칠게요. 이미 이행된 급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수익자에게 속한다죠. 그러면 그 수익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는요. 거기 B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급여물의 수익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악불문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야. 뭐 전에 나왔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왜 자꾸 첩계약 얘기하고 첩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기하지 첩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자, 갑과 을이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얘한테 자동차를 사줘요. 자동차 사주고 아파트도 하나 사줬어요.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근데 얘가 누구 만나는 거야? 식스팩을 만나죠? 얘는 5팩이거든, 5팩. 5팩, 그죠? 식스팩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 사람이 격분을 해서 야, 너하고 끝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을이 병한테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아니 누님 왜 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누나이지만 안 돼. 그러고 준 거야. 얘 머릿속에는 갑이 돌려달라고 하면 뺏기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얘는요 첩계약의 대가로 받은 물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 받았어요.
받았는데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주래 주지 말해. 주지 말해죠? 안 줘도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가장 놀란 게 누구야? 우리지. 안 줘도 돼? 근데 이미 누구 줬어요? 병 줬죠. 얘가 여기 다시 소송하는 거지. 첩계약의 대가로 받은 물건이라는 거. 그죠? 예, 그랬더니 병이 뭐라는 거죠? 이미 다 썼는데 얘도 쫄아가지고 썼어요. 썼는데 판사가 이것도 달랠 필요 없대죠. 왜냐하면 차오프로부터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자는 완전하고도 유효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근데 얘는 원래 인생이 이거 쓰고 사는 애 아니에요? 이건 또 누가 벌어? 얘가 또 벌지, 열심히. 그래서 여기다 뺏기고 얘는 얘 주고 얘는 또 흡입 써서 일로 가고. 이게 자원순환의 법리 아니냐고. 그죠? 희소자원순환의 법리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또 자원순환의 법령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거예요. 예. 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746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부당이득은 종국적 이득을 의미한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지문이 나올 거예요. 자, 갑이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좀 빌려줬어요. 을이 갑에게 도박하라고 도박 자금을 좀 빌려줬다고. 그리고 갑은 도박 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에게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데 담보 제공 방법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고 이거를 양도담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저거 경매를 실행해야 되죠. 예, 경매를 실행해서 이후에 경매가 있고 그래서 매각 대금이 나와야 그 대금을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는 얘기는 양도담보했다는 얘기예요. 변제기일에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얘가 소유권 그냥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근데 외형상 봤을 때는 얘는 완전한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요, 아직 저당권만 가지고 뭔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줬다, 을에게. 그러면 이미 부당이득이 을에게 귀속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부당이득이 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니 도박자금 빌려준 것도 무효고 담보 제공행위도 무효 아닙니까? 무효니까 이거 무효를 기초로 지워주세요. 이것도 무효를 기초로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부당이득의 범위를 보자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이미 부당이득이 확정적으로 귀속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저당권만 설정해 줬다는 얘기는 저당권은 아직 쟤한테 부당이득으로 넘어간 게 없죠.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을은 부당이득 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가지고? 없죠. 없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 거야. 아직 얘한테 이득이 돌아간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얘한테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득이 귀속이 됐죠. 그럼 이 경우에는 도박자금이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등기 말소하시오라고 못한다고. 이미 부당이득이 을한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 있다. 저당권만 설정한 거 가지고 아직 을이 부당이득 가진 거 없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야 이때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일단 도박자금 빌려준 게 2억이래. 저 2억은 무효죠, 무효. 그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무효니까 저당권도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자 아직 저당권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익 취득한 거 없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무효지만 이것도 일종의 담보권이거든요. 양도담보니까 담보권이야. 지워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득이 얘한테 귀속돼 있다라고 본 거예요, 판사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으면 그건 말소 청구 못하지만 저당권만 설정 등기해줬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기억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저당권만 설정한 경우 그랬죠? 그거 굵은 글씨 줄 치시고요. 세 번째 줄 저당권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라고 하는 거 줄 치시고요. 이 경우 맨 밑에 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줄 쳐놓으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기타의 효과야. 기타의 효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 전환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추후에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고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요.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입니다.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인 거예요. 다만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할 때 급부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준 걸 되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 것이지 행위 자체가 유효란 뜻은 아닌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행위는 무효죠. 무효지만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첩계약하면 사주기로 잔뜩 약속하고 첩계약하면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안 사줘야 되죠? 네, 첩계약을 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했다. 이거 아니다. 이건 말을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제 24회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양도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반사회적 행위 맞습니까? 세금 포탈 목적이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 나왔죠? 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의 대가로 양도 양수 이분 지금 머리 아침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드라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에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잖아. 이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했답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했죠? 예. 자, 이것도 24회 문제고 수업 시간에 여기 다 머리 기르는 문제 이거 그대로 다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냥 그대로 다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 세금 포탈 목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걸 행위 하나하나 다 볼 게 아니라 여기는 양도세가 됐든 뭐 부가가치세가 됐든 무슨 세금이 됐든 양도세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공과금 이런 것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죠. 이거 진도가 조금 늦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앞으로 2페이지인가 넘어가면 208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 이중매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두 개를 붙여놓으면 무조건 이거는 1.5문제짜리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쪽 면에다가 이중매매를 설명할 거고 이쪽 면에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사를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100% 완벽하게 암기할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툭 건드려도 쑥쑥쑥 쓸 정도까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칠판에 PPT 볼게 아직 진도가 그만큼 안 나갔죠?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은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가져오라 그러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